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오늘 우리 시장 많이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진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향후엔 어떤 종목이 좋을지 오늘도 저희 투자 병법이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단 오늘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1%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무역 협상에 대해서 현재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또 미국 상원 의원들이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서 양국의 갈등 우려감이 또 한 번 제기가 됐고요. 또 22일에 있을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실망 매물 그리고 걱정 매물이 많이 출회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오늘장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짚어보면은요. 코스피는 1.3% 정도 하락하면서 212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649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들, 대부분의 종목들 다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필두로 오늘 전기, 전자 업종 부진한 흐름 보여줬고요. 그간 많이 올랐었던 OLED 관련주, 또 정치 테마주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 보험이나 은행과 같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띤 종목들 오늘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또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안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방어주들 오늘 특히 방산 테마주들 주목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받았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빠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오늘 시장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조정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락이라고 평가해야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깜짝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보다 시장이 굉장히 좀 강하게 하락을 해서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고 좀 힘도 빠지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시장에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악재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오늘 갑자기 생겨서 나온 부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원래 좀 시장에 좀 노출이 되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의 항상 뭐 특징이기도 하죠. 좀 잘 가다가 이제 뭐 악재성 요소들이라든가 혹은 뭐 이제 좀 추세가 이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좀 매도 물량들이 좀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좀 변동성을 확 키워버리고 그래서 그간 좀 몇 주 동안 힘들게 올려 세웠었던 그런 이제 좀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그런 증시가 좀 오늘 그다음에 뭐 어제 그 거래일 이틀 만에 좀 많이 무너져 버리면서 약간 좀 아쉬운 그런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뭐 방산주들이 날아가고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들만 본다 하더라도 오늘 시장이 좀 형편이 없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과거에는 이제 시장의 부담감들보다는 약간 뭐 11월 이후에 뭐 12월, 1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기대감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생각보다 많이 빠져서 우리가 좀 경계심을 좀 품고 그리고 이제 좀 그 관망 자세라든가 일단은 시장이 좀 어떻게 돌려 올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일정들에 대해서 좀 어떠한 그 결론들이 좀 나올지 일정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와 그다음에 화면을 보면서 오늘 시장의 수급들 그다음에 차트의 움직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도 1% 넘는 그런 하락률이 나왔었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부담을 주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화면이 코스피의 그 수급의 이제 동향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1거래일, 2거래일 쭉쭉쭉쭉 해가지고 10거래일 정도가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좀 많이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소폭 그 순매수 날짜가 나오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거래일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수급들이 좀 잘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좀 그 시장을 계속해서 좀 내리는 악성 좀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시장에 외국인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코스닥 차트도 보시다시피 아래 추세선을 좀 아래쪽으로 좀 깨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을 다시 안고 가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뭐 이제 이런 뭐 기준선이라던가 혹은 뭐 650 뭐 3포인트, 5포인트 요 정도 위까지는 돌려놓는 거를 좀 같이 보고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밀려서 우리가 이제 좀 전략들을 또 빠르게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현금화를 좀 빠르게 시킬 수 있는 종목들은 항상 또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는 부분들이 맞겠죠. 시장이 이제 잘 갈 때 이제 매매하는 방법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예상치 못하게 시장이 빠르게 좀 꺾여버린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순발력 있게 이제 대응하는 그런 종목들과 그런 이제 좀 매매 방식들이 항상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내린다고 해서 무작정 뭐 관망과 큰일 났네 시장이 내리니까 내 종목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갈 거야 이런 느낌들보다는 시장이 좀 내려갈 때 우리가 또 수급 쏠림 현상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 충분히 미리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팁들을 투자 병법 그 강의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장 무너졌다고 너무 이렇게 그 멘탈이 무너지신다던가 너무 우려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내일부터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우리가 당장 내일 수익을 내기 위해서 도전할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강의를 통해서 잘 배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몰려온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 우리 시장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당분간은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지지선을 잘 지켜주면서 조금이라도 소폭 반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어떤 주식 명언이 필요할까요? 오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밀려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을 사기보다는 때를 사라라는 그 주식 명언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종목들을 보고 무작정 달려들기보다는 뭐 이제 뭐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혹은 종목 안에서도 이제 위아래 사이클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식 명언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하락하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강의 시간에 오늘 좀 시장 설명을 좀 같이 드릴 텐데 뭐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혹은 이제 11월 달에 있을 뭐 MSCI 리밸런싱이라던가 요런 이제 좀 일정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해소가 좀 가까워지는 그런 이벤트들에 의해서 그런 이제 좀 불안감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밀렸지만 뭐 이제 11월, 12월 이제 뭐 넘어가는 이런 구간에서 뭐 작년에 뭐 7월, 8월 달처럼 뭐 그런 급락장이라던가 뭐 연속 폭락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좀 멀리 보면서 우리가 더 유리하게 또 좋은 종목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좀 시기들을 좀 재보시는 것도 충분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또 해소되는 국면이라던가 좀 반등의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들이 또 충분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리 좀 습득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은 약간 좀 자제를 하고 살짝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또 변동성과 악재가 해소되는 그런 국면에서는 남들보다도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저점 매수와 좀 메리트가 더 생겨버린 그런 종목들을 더 유리하게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파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좀 카멜레온 전략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상승장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들과 봐야 되는 섹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같이 시장이 이제 그 아래쪽으로 많이 빠지고 내일 빠르게 돌려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그런 또 새로운 전략들과 그런 종목군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또 너무 조급하기보다는 우리한테 또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를 주는 그런 시장의 조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시장을 좀 더 멀리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락했지만 우리 시장 하반기에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식을 사기보다는 때를 산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거나 소극적으로 매매하시거나 아니면은 향후에 갈 종목들 위주로 담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는 최근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기관은 이탈했지만 외국인이 매수해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SFA 반도체 향후에 52주 신고가 또다시 경신할까요?
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또 AS를 좀 해드리면서 추가적인 고점과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52주 신고가 갱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또 제가 그 며칠, 다른 전문가분이 이 자리에 나와주시는 동안 또 새로 기록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이 더 멀리 가고 그다음에 더 높이 가고 그런다고 하면은 더욱 좋겠지만은, 지금은 약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위치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오늘 AS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의 그 수급과 지금의 움직임을 좀 같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FE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닥에서 이제 돌파가 잘 되는 그런 시점들, 여기서 이제 막 올라가는 이런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고 뭐 단기간 안에 20%, 그다음에 이번에 또 고점을 새로 쓰면서 대략 30%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여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올라갈 수 있었던 강력한 힘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종목에 그 들어오는 수급들을 이제 보시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최근에 이 종목에 그 들어오는 그 기간의 순매수 흐름들, 그다음에 연기금의 연속적인 흐름들이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가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좀 되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위쪽으로 이제 양봉이 3번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음봉으로 좀 꺾이는 구간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봉의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뭐 작은 양으로 나가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연기금의 이제 순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올라가던 수급의 주체가 오늘 이제 또 위쪽에서 이제 좀 포지션 변화가 나오기도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제 눌러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약간 좀 그 기간에 연속적으로 수급이 이탈이 되는지 그런 여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실 때 최근에 만들어놨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럼 이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더 치고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3,500원 부근의 전고점대가 여기서는 지지점으로 바뀌고 이탈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기간의 수급들을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500원 선을 이탈하는지 이 여부들을 같이 파악을 하시고 최대한 뭐 맥시멈 익절가를 3,500원 정도만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무난하게 종목의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SFA 반도체였는데요. 기관의 매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3,500원 선을 이탈하는지 이 부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은 최근 거래량이 많아지고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조정받는 양상입니다. 주무관님, 아미코젠, 지금이 매수 구간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봤었던 좀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는 어제 그다음에 오늘 해서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확 날아가는 그런 구간들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내려오는 조정 구간에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여유로운 흐름으로 가는, 제가 좋아하는 바닥 돌파주, 그다음에 이제 기간의 매집을 따라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다시 그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코젠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주봉상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은 좋았지만은 매물대랑 그다음에 같이 이제 더블 저항선이 이제 같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여기서 한 방에 돌파가 안 나오면은 충분히 아래쪽을 좀 눌렀다가 이런 뭐 새로운 이평선 위쪽이라던가 지난번 전고점 위에서 차트를 돌려준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눌러지는 음봉이 뭐 아쉬워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수급 흐름표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기간에 이제 순매수 물량들은 또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과거에 만들어놨던 바닥권에서 돌파, 그다음에 이제 이런 N자형 파동을 만들기 위한 거래량을 오늘은 좀 줄이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적정한 가격대가 한 25,000원 위에서 26,000원에서 25,000원 이 사이 캐파, 여기에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또 좋은 매수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위쪽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내려왔어야 하시는 분들도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새로 이제 매수 접근을 보시는 분들도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서 이 정도 25,000원 윗선 혹은 26,000원 아래 가격 이런 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미코젠 AS 도와드렸습니다.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단순한 조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5,000원 이하 구간에서 들어가시는 거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INX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의 증가를 발표하면서 최근 견조한 흐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문가님은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KINX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래서 AS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KINX는 느낌이 좋았어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양봉도 쭉 지키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밀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만 뭐 10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좀 보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다소 좀 아쉬운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와 오늘 움직임을 보신다고 하면은 와 그래도 이 종목 참 잘 움직이고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동안에 만들어놨었던 과거에 이런 이제 매물대를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수렴형 패턴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구간대를 위쪽으로 한번 찌르고 돌파를 시도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3분기 실적도 무난하게 좀 잘 나왔고요. 이 종목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 늘리면서 들어오는 이제 기간 수급을 타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조용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서도 야금야금 올라가고 이제 수익을 좀 잘 주는 그런 기간 매집 패턴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막 바닥권에서 새로 좀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위쪽을 좀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뭐 이제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은 뭐 분할 매도를 하셨을 거고 아니면 이제 더 멀리 보시고 천천히 보시는 분들도 뭐 오늘은 다소 이제 종가가 아쉬웠지만은 충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사실 종목들이 시장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굉장히 좀 속상하셨을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뭐 거래량이 막 이렇게 막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좀 시장과 무관하게 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매도를 못 하신 분들도 추가적인 기대를 하시고 오늘 만들어놨던 뭐 38,000원 위쪽으로의 추가적인 돌파도 한번 같이 기대를 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INX 조용하지만 힘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는 다소 아쉽지만 향후에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이어지는 네. 온라인 무료 방송 소개해 주실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2018년도 같은 경우도 그랬고 2019년도 상반기에도 우리 증시가 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이제 공포에 좀 질려 있으신 분들은 오늘 시장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장 그다음에 뭐 혹은 이제 오늘같이 좀 부담을 많이 주면서 앞으로 이제 좀 다시 고점 돌파를 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 이 시점에 종목들이 또 모든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재료주들이라던가 뭐 이제 뭐 스몰캡 기업들 일정주들 흔히 말하는 약간 좀 잡주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좀 가벼운 종목들 안에 수급이 팍 집중이 되면서 이제 더 잘 나가게 되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매 패턴들을 좀 약간 바꿔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뭐 바닥 돌파주, 그다음에 이제 음봉 매수를 권장하는 이런 시기였다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재미없고 루즈하게 갈 것 같다 이런 시기에서는 약간 좀 공격적인 단기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제가 최근에 저의 뭐 공개 방송을 오셨거나 좀 좋은 종목들을 좀 많이 받아가셨을 텐데 단기간 안에 수익이 잘 낼 수 있는 그런 차트 패턴에 대해서 오늘 또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 맞는 지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어떻게 이제 종목들을 포착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시장을 같이 극복을 하고 나는 수익으로 이겨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진행해 드리는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필히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 패턴을 바꿔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향후에는 어떤 종목이 수익이 잘 날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강의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수익이 잘 나는 패턴, 차트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차트 패턴,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어느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해드리는데 현란하게 기법의 이름을 막 만들어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패턴들만 잘 몇 개를 딱 눈에 익숙하게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만, 그 다음에 좋은 위치에서 잘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수익을 좀 잘 내는 그런 이제 좀 팁들을 많이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늘 강의 주제는 수익이 잘 나는 패턴, 말 그대로 제가 매매에 많이 응용을 하고 최근에도 이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던 좋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눈 크게 뜨시고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익이 잘 나는 패턴 과연 어떤 것일지 강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제 목소리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지금 목이 아파서 좀 찡그리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좀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좀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그런 거고 오늘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많이 아쉽고 짜증나고 막 분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우리 또 투자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이제 워낙 많은 급락장을 우리가 최근에 많이 맞으셨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시장이 한번 아래쪽으로 밀리고 하면은 막 되게 공포감에 막 이제 휩쓸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그런 시청자분들 지금 시장이 아래쪽으로 밀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좀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던가 혹은 이제 좀 매매에 들어가는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킨다던가 이런 전략은 세울 수 있지만은 그냥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계속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계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대로 잘 가지 않을 때는 좀 개별적인 종목들 혹은 제가 원래 이제 음봉 매수랑 바닥 돌파주, 바닥주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시장이 워낙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약간 좀 적극적인 단타 매매, 단기 매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시기 동안 우리의 또 계좌를 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수익을 많이 좀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일단 시장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장이 왜 또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이렇게 짜증나게 흘러갔던 건지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TV 방송에 나와서 국민과의 대화 시간을 지금 가졌었습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좀 가장 또 좀 집중이 되었던 이슈이기도 한데 이제 23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지소미아 종료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 지소미아 이제 종료에 대해서 이제 뭐 사실 군사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종료가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타격은 없다라는 이제 그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랑 일본보다는 옆에서 이제 또 미국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이렇게 좀 같이 묶어가지고 중국의 또 견제 수단으로 또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미국의 좀 압박이 좀 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방위비 분담금 이런 부분들로 또 이제 압박을 좀 주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프레셔가 좀 더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요거에 대한 이제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이것도 23일 뭐 최근에 이제 또 이 악재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좀 해소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어떤 뉴스가 좀 시장에 악재로 좀 나왔었냐면은 미 하원에서 요즘에 그 좀 홍콩 시위를 하고 있죠. 거기를 이제 좀 지지한다는 법안이 만장일치로 이제 통과가 됐다는 뉴스가 이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또 화가 나고 이거는 뭐 내정을 좀 간섭하는 행위이고 이제 뭐 분개한다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굉장히 이거는 좀 공격적인 멘트를 좀 뱉었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또 여기 미국과 중국이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12월 달에는 이제 1차 합의안에 또 서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또 분석 뉴스들과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을 한번 좀 흔들었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쓰잘데기 없는 뉴스들이 좀 몇 개가 많이 나왔는데 IMF에서 오늘 또 개장하면서 나온 뉴스가 뭐냐면은 미국이랑,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이제 무역 합의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우려감이 나오는 뉴스였는데 IMF에서는 거기다가 또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합의가 잘 협상이 그 타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중국의 그 영향에 의해서 한국이랑 그다음에 일본이랑 유럽 이쪽에서는 협상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불안전한 그런 좀 경제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이제 그런 좀 불필요한 멘트와 그런 뉴스들을 좀 내보내면서 이런 게 이제 좀 살짝 좀 짜증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는 우리가 하나 또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매년 2월, 그다음에 5월, 그다음에 8월, 그다음에 11월 이때 이제 그 MSCI 리밸런싱이라는 거를 진행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MSCI 리밸런싱이 그렇게 이제 막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왜 이때 MSCI 리밸런싱만 나오면 이제 부담감을 주냐면은 여기서 이제 중국 A 지수의 편입 비중을 5월에 걸쳐서 5월 달에도 8월 달에도 그다음에 11월 달에도 중국 A지수의 편입 비중을 지속적으로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세계적으로 이제 MSCI 지수가 그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그 펀드 운용의 벤치마크가 되는 그런 이제 지수인데 우리나라가 또 여기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거기에서 이제 좀 활약을 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자금들을 좀 빼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그 리밸런싱이 나오는 요 시점의 부근에서는 우리나라에 또 외국인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일정이 이제 27일로 이제 잡혀 있어가지고 이것도 뭐 이제 11월 뭐 다음 주 지나고 하면은 서서히 이제 또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뭐 방위비 충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뉴스는 앞서서 제가 뭐 잠깐 그 설명을 드렸었고, 이제 한국은 이제 돈이 많은 나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방위비를 이제 올려야 된다고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우리 그
나라를 이제 압박하는 또 미국의 이제 또 수단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재미없게 흘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이 장중에 뭐 2% 넘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그 아쉬운 그림들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지수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좋은 특징은 아닌데 좀 여기에 투자하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좀 공감을 하지만 좀 짜증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힘겹게 이제 야금야금 호재에 대한 부분들은 강하게 받지 못하는데 이런 이제 좀 악재성 내용들이 한번 같이 좀 몰려서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이제 단기간 안에 빼버리면서 그동안에 좀 힘들게 올려놨었던 증시가 좀 허무하게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제 이번에 증시가 좀 한번 세게 좀 내렸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좀 빠르게 반등을 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약간 루즈한 시장의 연속들이 적어도 이제 이번 주 혹은 뭐 이제 다음 주 중순까지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갔을 때는 우리가 또 이제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번 주에 그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거를 그냥 뭐 무작정 기다리면서 뭐 2차 매수의 뭐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지금 종목을 좀 절단을 하고 손절을 한 다음에 현금을 빠르게 확보를 해가지고 좀 더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적극적인 매매를 통해서 이 시장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좀 좋은 종목들을 수익들을 좀 야금야금 쌓아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뭐 이 단기적인 이런 시장의 하락폭들과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멀리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11월 달에 뭐 이제 그 뭐 지소미아 그 협상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MSCI 리밸런싱이 항상 끝난다고 하면은 5월 달에도 그렇고 8월 달 말 이제 그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유입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외국인 수급들이 저가 매수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번에는 시장이 좀 막재가 나왔지만은 추세 자체가 한 방에 막 다 깨지고 지난 뭐 8월 뭐 7월 그런 정도의 효과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11월 뭐 그 말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되 그다음부터는 이제 또 좋은 시장은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기다리는 그 일주일 혹은 뭐 그 시기 동안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이 기다리는 시간이라던가 오늘 종목이 좀 밀렸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또 모색을 해야죠. 시장이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이런 재미없는 흐름을 간다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분명히 특징주들이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특징주들이 이제 한 섹터라던가 업종 자체가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몇 개의 개별 종목이 나가는데 가는 종목들이 더 강하게 가고 시장에서 이제 많이 그 수급이 분산이 그러니까 매수에 집중이 되지가 않다 보니까 한 종목이나 뭐 두 종목 혹은 뭐 이제 몇 개의 특징주들이 수급의 그 집중 현상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더 잘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더 잘 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그 시장이 나올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약간의 포지션을 좀 바꿔서 공격적으로 좀 단기간 안에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우리가 이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의 매수 타점들이라던가 그런 기술적인 흐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먼저 이제 국일재지라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 그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할 때 많이 좀 따라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 때문에 얼마 전에 또 기쁨의 함성 소리를 또 지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국일재지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과거의 이제 패턴들을 보면서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라던가 그런 이제 뭐 그런 단서들을 이제 하나씩 모을 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패턴은 최초의 급등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급등 후에 단기적인 원형 바닥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등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런 원형 바닥 패턴. 근데 이제 모든 종목들이 이거는 이제 차트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은 모든 종목들이 이제 급등 이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어떤 종목은 이렇게 급등했다가 뭐 이렇게 이제 수렴하면서 자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튀어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급등했다가 뭐 이제 좀 힘을 줬다가 이제 뭐 아래쪽으로 깨지는 종목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종목들은 뭐냐면은 무작정 종목이 급등을 했다고 해서 이런 높은 자리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급등 이후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이제 이런 구간에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올라갈 수 있는 단서가 이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이제 요거는 다음에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크느냐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하고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은 우리는 요걸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봤을 때 일단은 이 그림은 항상 기억을 하세요. 급등 이후에 원형 바닥을 이렇게 그리는 건데 뭐 이런 뭐 시초가라든가 혹은 양봉의 이런 이제 몸통 기준으로 봐서 여기를 이제 과거에 만들어놨던 고점 부근대를 가까이 이제 붙이는 이런 그림들과 원형 그림으로 갖다 붙이는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서 최근에 이 패턴이 만들어졌을 때 과거에 이제 정고점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갖다 붙이는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인 정배열 차트와 저점대에 이런 이제 상방 지지점이 지지선이 나오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패턴들이 생각보다 시장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급등한 이제 종목들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많이 포착이 됐었고 우리가 약간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말고 추세가 위쪽으로 잡혔는데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 이런 종목들을 매매한다고 하면은 딱 이 그림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들이 다음 거래일날 나오면서 거의 이제 정고점 돌파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은 죽여지고 추세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뭐 다시 뭐 단기적으로 누르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돌리든 간에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시점, 매물을 이제 소화해내면서 위쪽으로 치고 올리는 시점에서는 과거에 이 종목에 끼가 많고 그다음에 이런 급등 패턴의 이제 기대감들이 뒤쪽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재차 돌파하는 이 시점에서는 강한 한 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사실 뭐 왜 그래요라는 그런 뭐 정의를 내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차트의 패턴 분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이런 패턴을 보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과 차트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차트의 패턴 분석에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종목들을 다 많이 돌려보고 실제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좀 바라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만들어주면은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상한가로 그대로 좀 이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플러스 알파로 뭐 여기다가 추가를 해서 보신다고 하면은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위쪽으로 올려놓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이제 쌍끌이 매수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만들어 놓고 올라갈 가능성, 수상한데 이거는 개인의 물량들이 아니고 위쪽으로 올려놓은 자리에서 이런 수급들이 맨날 들어온다고 라는 의심을 충분히 또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쪽으로 상한가 때리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간에 이제 조용한 매집 패턴들 나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상한가 터지고 개인들의 물량들이 겁나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다 물량 따넘기고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자기의 이제 또 수익들을 챙기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이 위쪽에서 좀 바보같이 따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이제 급등하기 직전의 패턴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매수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의 패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일신바이오라는 예제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로 여기서 이제 야금야금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음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혹은 이 위쪽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제 원형 바닥 패턴의 느낌들, 그 다음에 정고점 때 이 캔들 위쪽을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들이 나오는지 요거를 이제 봐야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걸 보니까 위쪽으로 때려 올려놓고 다시 한번 이제 잡아주면서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와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과거의 정고점대를 갖다 붙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도 늘어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여기서 정고점대를 위쪽으로 이제 먹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변동성이 큰 센 거 한 방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하루 정도는 뭐 이렇게 쉬어가는 캔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음봉으로 밀렸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좀 도망을 나가야 되는 그런 패턴이
패턴인 거고 이 그림 안에서는 거래량이 적게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끝부분에서 저점의 추세가 위쪽으로 우상향하고 여기 라인대를 지켜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짱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하루 만에 또 급등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패턴들을 보고 뭐 이런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미리 매수를 해놓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 고가권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선취해서 단기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충분히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들, 흔히 우리가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도 이런 패턴을 통해서 차트를 만들어 놓고 급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았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위쪽으로 때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원형 바닥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갭상승 부분들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럼 물론 여기서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밀렸으니까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드는 부분들을 기다린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처음에 올려놨던 이 자리에서 원형 바닥 패턴을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 기준선을 돌파하려고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이 뭐 관심권에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좀 접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갔을 때 이런 식으로 이때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변동성과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위쪽으로 돌파가 나가는 시점에서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급등했고 그다음에 이제 원형 바닥 패턴 혹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원형 바닥 패턴들만 잘 이용을 하셨다 하더라도 급등 직전에 이런 시그널들을 우리가 충분히 미리 파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 그다음에 지금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서 1000개 이상의 하락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약간 좀 공격적인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어디로 가야 될지 투자처리 이른 수급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좀 급등하는 흐름들의 직전 패턴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서 뭐 전고점 돌파라던가 혹은 뭐 이제 위쪽으로 이제 뭐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거의 막 그 불나방이 달려들듯이 굉장히 빠른 매수 수급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오히려 좀 급등하는 종목들을 미리 매수하기에 굉장히 더 유리한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밀린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막 이제 발을 빼고 막 벌벌 떨고 있을 게 아니라 뭐 이제 소액으로 하도 좋아요. 소액으로 하도 좋고 그다음에 뭐 위아래 좀 짧게 대응을 하고 뭐 상한가가 나갔지만 여기서 뭐 5%, 7%, 10%, 요 정도만 먹고 빠져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단기적인 종목들과 매매 패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가고 원형 바닥 패턴 만들고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지금 준비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특징주 중에 오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급등 그다음에 원형 바닥 패턴 만들고 여기서 이제 돌파하려는 액션들을 보여줍니다. 돌파하려는 액션들을 만들어주고 위쪽에서 원형 바닥 패턴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저점 올리면서 돌파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약간 멀리서 본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원형 바닥 패턴과 급등 이후 원형 바닥 패턴 만들어 놓고 오늘 장중에 20% 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건 오늘 특징주로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실제로 매매를 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알려드렸던 패턴은 제가 몇 년 동안 단기 매매 그다음에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굉장히 좀 좋은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지금 화이팅 하시라고 좀 제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패턴들에서 설명을 드렸고 한 가지 이제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런 패턴들을 만들어 오면은 이제 검색기를 많이 그 적용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로 좀 많이 드렸죠. 근데 이거는 제가 검색기를 만들려고 시도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모양이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좀 까다롭게 이제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검색기는 아니지만은 이런 종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차트를 돌려봤을 때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하나 찾았어요. 바닥에서 띄워놓고 원형 바닥 패턴 만들고 주봉의 차트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하락장 안에서도 수급을 싹쓸이해 나갈 수 있는 최고의 급등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런 종목을 찾는 방법과 이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브리핑 시간까지 집중해 주셔서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패턴이란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편입주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개별 이슈 종목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D 엔진이라는 종목을 오늘 방송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선박용 엔진 위주로 이제 엔진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 종목 내적인 요소들을 본다고 하면은 실적이 좀 증가를 했다던가, 최근에 이제 LNG 추진선 또 교체 수요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이쪽 엔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적의 호조로 끌고 가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은 이제 좀 테마적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이월드라던가 이제 SDN 이런 것과 이제 같은 테마를 이루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이 좀 개별적인 이슈를 통해서 테마주에서 이제 좀 탈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SDN 혹은 이월드 이런 종목들의 급등 현상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반사익 수혜들도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하셔가지고 HSD 엔진이라는 종목을 같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4,735원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항상 또 시가 이하의 음봉 매수를 항상 좀 권장을 드리고요. 이 종목이 손절가 4,350원 이 정도만 이제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매물대 위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차트를 봐야겠죠. 지금 이 아래 매물대 하단선이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위쪽으로 추가 돌파, 그다음에 5,500원 목표까지 잡고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봉상 위쪽으로 올리는 이런 구간들 보면서 목표가 5,500원, 손절가 4,35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LNG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HSD 엔진이었는데요. 시가 이하에서 매수하신다면 5,5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손절가는 4,350원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편입주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되는데요. 두 번째 관심 편입주 힌트 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아픈 목을 이끌고 열강을 해드렸던 수익이 잘 나는 패턴에 포착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차트를 쭉쭉쭉쭉 돌려서 보여드렸고, 제가 이 종목을 왜 지금 시장이 좀 밀리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인기가 하락장이 한번 나온다고 하면은 인기 있는 종목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집중이 돼버려요. 그래서 5%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10%가 올라갈 수 있는 장이고, 혹은 이제 15%만 올라가도 될 종목이 막 30%가 가면서 상한가를 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금요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국일제지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한가 터치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것과 이제 동일한 패턴과 그것과 이제 같은 차트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수급의 이동까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기대하시고요. 하락장을 한 번에 이겨낼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들어오셔서 단기간 안에 승부 볼 수 있는 종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